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찍을 때도 있고 또 간단하게 댓글로 이렇게 달 때도 있는데, 이제 댓글로 이제 관념론, 실제론, 유아론에 대한 것을 이제 댓글로 이제 좀 달아놓고 나서 지금 한 이틀 지났나? 근데 약간 마음속에 계속 이게 걸리는 거예요. 댓글로 이제 그 나름대로 달긴 달았는데, 댓글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길이상 한계가 있고 길게는 못 달았습니다. 길게는 못 달고 일단 거기에 이제 젊은 이제 학생분이 이해하시기에 실제론이나 관념론이나 유아론에 대해서 잘 요약적으로 독서량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소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걸 보고 일단 독서량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늘 고민을 하시고 독서를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독서를 하실 것이고, 제가 고3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정도 수준이 됐나? 저도 독서량은 굉장히 독서광이죠, 광. 근데 좀 놀랐고, 고3 끝나고 나서 저는 독서하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좀 바빴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 제가 추가로 주체와 객체 이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각각이 복합적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이렇게 사유가 전개되기도 하고, 실제론자인데 관념론자야. 버클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기 제가 몇 이렇게 예시를 누구 달아놨지. 내가 나가르주나하고 후설하고 마르크스하고 이렇게 몇 사람을 달아놓은 그 분들이 다 이제 좀 복합적이에요. 생각할 때 아주 그 간단하고 단순하게 무슨 론으로 딱 잘라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데 그게 왜 복합적일 수밖에 없냐면은 주체와 객체 여기에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긴 했지만은, 이제 고3 수준에서 독서량, 저는 만약에 제가 뭔가에 궁금해서 댓글 남겼는데 거기에 댓글이 그렇게 달리면은 좀 약간 성의 없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 징검다리들을 알아서 건너서 오라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독서했던 그 길, 거기에서는 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주체와 객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사피엔스가 태어나면은 세상이 궁금하지. 그래서 그때는 뭐냐 하면은, 뭐가 궁금하냐면은 주객이 나뉜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객체가 궁금해. 객체가 궁금해서 입에 넣어봐요. 애기 땐 입에 넣어봐. 세상이 다 궁금하기 때문에 입에다 넣어보는 거야.
다행이다. 욕을 안 해서. 입에다 넣어봐. 이게 이제 객체에 대한 탐구죠. 그러니까 실제론이 됐건 유아론이 됐건 관념론이 됐건 주체와 객체 요 줄기를 가지고 엮어가는 또 하나의 사유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막 입에 넣어본단 말이야, 아기 때는. 그리고 지금도 막 이렇게 뭐 궁금해하고, 지금도 뭐 핸드폰을 내가 이렇게 3년에 바꾸고 나면 이거저거 눌러보고, 이거는 내가 지금은 컸으니까 이제 주체와 객체가 나뉜 상태로 이걸 나라고 생각하진 않고 외물이라고 생각하고 객체라고 생각하고 주체가 객체를 막 눌러보는 거지. 왜 프리즘이 이게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럼 누가 알려주면은 또 이제 뭐 조절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런 거를 철학의 영역에서 크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인식론이라고. 인식론. 이건 이제 객체를 탐구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주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세계의 중대한 영역이고, 그런 과정에서 관념론이라든지 유아론이라든지 호접순몽이라든지 실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나올 때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조합이 여러 가지가 된단 말이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주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르크스는 그 기존의 주체가 다 허물리고 세워진 주체가 기존의 주체랑 너무나 다른, 주체는 이미 근대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제 사피엔스가 되는 거야. 문명 이전으로 가는 거야. 입에 넣어보다가 나중에 자타의 구분이 생기죠. 나 안에 거울 보고 이제 안다는 거 아니야, 락강이. 거울을 보면 이제 이게 나로 이제 이렇게 이목구비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이렇게 된 놈이 나구나. 이제 한 10몇 개월 됐을 때기 때문에 이 모습은 아니지. 수염도 안 나고 그때는 이뻤다고 하거든. 애기들은 뭐 대부분 이쁘다는 소리를 듣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나에 대한 탐구. 나는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텐 내가 나지만은 여러분에겐 여러분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존재론이에요. 객체를 탐구하는 게 인식론. 좀 이제 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를 탐구하는 게 존재론. 그러면 어쩌다 보면은 우리는 객체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쳇바퀴 속에서 이렇게 돌다가 막 뇌물에 끌려서 막 이제 하는 거지. 바쁘게 막 살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하다가 공부 막 1년 동안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 그때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가 있건 아니면 뭐 어찌됐건 간에 현자 타임이 올 때가 있어. 현타가 딱 올 때가 있어. 뭔가에 의해서. 그때 내가 뭐지 지금? 내가 뭐지? 이게 주체를 향하는 거야. 주체. 그래서 객체와 주체의 차이는 아시겠죠? 주로 객체 쪽으로 막 가서 인식하고 막 이러는 것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큰 부분이고, 주체 쪽으로 하는 것이 존재론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존재론. 그러면 이거 뭐지? 현자 타임이야. 대체 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일에 휩싸여 있고 뭐예요? 공부에 휩싸여 있고, 공부할 땐 되게 이제 핑계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와. 현자 타임이. 공부할 때는 그냥 닥치고 공부를 해야죠. 한 1년은,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그러고 나면은 하고 어떻게 살지, 가치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영역. 이 세 영역이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세 가지 영역이. 근데 주체와 객체, 이 관계에서 이 모든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떤 사유 길을 걷느냐, 어떤 조합으로 걷느냐. 왜 조합이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칸트 하나만 보더라도 경험론 가볼 때까지 가보고 합리론 가볼 때까지 가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향들 지층을 다 안고서 나온 게 인간 중심 구성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근대 철학의 양대 산맥을 다 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타공인이지. 근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지층까지도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범주론 같은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거랑,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이랑 칸트 범주론이랑, 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중요하다. 주체와 객체.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것들 어떻게 생각이 진행이 되는지 이걸 보면은 아마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거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게 됐는데, 이제 그거 진짜 아저씨 그뿐 아니라 지금 저기에 왔습니다. 이 마트에 와가지고 몸무게가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일하는 걸 찾고 있습니다. 자, 주체와 객체. 이 주체랑 객체 그 의미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 두 개가 어려워져.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느냐,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는 게 맞느냐, 이게 벌써 근대가 오면서 슬슬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결국은 주체가 연장은 없고 사유가 있는 한 점으로 설정된 푸시케와 같은 주체가,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있냐? 그것도 공간적인 개념이잖아. 시간적으로 가면은 그래, 내가 아무리 속아도 그 속고 있는 나, 생각하는 나는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딱 켰을 때 13분 36초 전에 그 주체랑 지금이랑 같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르지. 마트도 잠깐 갔다가 아이씨 세일하는 거 별로 없네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간까지 들어가면 달라지지. 그레코로망의 그 공간적인 그거 포착이 아니라 시간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범주에 시간이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베르그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 이전에 버클리 같은 경우, 휴미나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주체조차도 그냥 감각 다발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상의 그 소설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의 소설 그 맨 뒷부분 가지고 그림 하나 그려놓고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쓴 게 있는데, 날자 뭐 이거 있잖아요, 날개. 근데 이상의 소설에 보면은 이 띵띵 그 이렇게 신경 저기로 찬 그 베개로 자기를 비유를 하잖아요. 감각의 다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에 대해서도 이제 못 믿는 거야.
그게 한편으로는 거기가 원래 영국이니까는 객체는 있고 주체가 그걸 탐구한다 했는데 객체뿐 아니라 주체마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합리론도 가다 보니까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 기본적으로는 주체와 객체가 정확히,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주체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옷이나 이런 거는 주체가 아닐 것 같아. 머리나 수염까지는 주체인가? 내 들숨이나 날숨은 어때요? 내 들숨이나 날숨은 주체인가 객체인가? 들숨일 땐 주체, 객체, 날숨일 땐 객체. 이렇게 되나? 뚜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 간다고 해도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입자 쪽으로 오면 올수록 뚜렷한 경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경계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확률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 부분들, 이 내 그 막들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요 코, 입 이런 데서부터 이 항문까지, 요도까지, 요 안쪽은 사실 내 주체가 아니라 주체 바깥이잖아요. 외부잖아, 외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주체가 흔들려. 감각다발이 순간순간 바로 전에 공간적으로 딱 고정시킨 그 주체랑 지금의 주체랑도 다르고, 그리고 객체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마다 다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 박쥐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감각은 초음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초음파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프로 바꿔서, 그래픽으로 바꿔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초음파를 감지 못하니까 박쥐처럼은 못하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객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색깔, 이런 색깔들, 형태들, 이런 것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그 부호화한 다음에 그 부호를 해독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소립자, 에너지 이런 거 우리가 직접 감지 못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검출을 해낸 다음에 이론이랑 정량적으로 맞을 때 끄덕이는 거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 거기에 들었던 인물들 외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그게 제가 그 사회사상가라든지 뭐 철학자, 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넣었지만은 이제 물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넣었는데, 닐스 보어가 봤을 때 관측이 주체와 객체가 나뉜 상태에서 하는 게, 관찰이나 실험 같은 거는 나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측은 보니까는 주체하고 객체하고 나뉜 상태에서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 그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걸 4번에 걸쳐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아인슈타인과 젊은 과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막 도구를 막 생산을 해봐. 막 깃털 같은 도구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질량이라든지 이 가속도 가지고 사고 실험을 해서 그
이 신이 주사위 놀이를 안 한다는 것, 패를 곤이랑 저기 누구야 아기가 이거 사쿠라네?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사쿠라여야만 되잖아, 관찰과 실험에서는. 근데 실제 우주, 실제 자연현상, 실제 양자역학의 세상은 패를 까는 순간에 정해지잖아요. 패를 까기 전에 맥동이었던 게, 패를 까면은 알갱이로. 근데 이중슬리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핀도 그렇죠. 스핀도 한쪽 패를 까는 순간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랑 객체의 문제도 현대는 주체랑 객체 역시도 엮여 있어. 그리고 뭐 힌디 쪽의 그 사유나 아니면 한자 문명권의 사유에서는 주체랑 객체를 기본적으로,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의미가 나와서 가치론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딱 잘라놓지 않죠, 주체랑 객체를. 이를테면 도가라고 해도 전부 다 같은 도로 본단 말이죠. 같은 기의 운행, 기의 드러남과 돌아감,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서구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그 생각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걸 다 배우고 하니까 주체랑 객체가 나뉘어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한자 문명권이나 힌디의 상식이랑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힌디에도 아트만 같은 경우에는 주체를 딱 나눈 것이고, 그거를 깬 혁명적인 게 베단타 같은 불의 사상이라든지 붓다의 아나트만, 연기, 이렇게 되는 건데, 현상학 같은 경우에도 주체랑 객체를, 주체도 객체도 모르고 묶어, 괄호 속에 묶여서 현상만 보는 거야. 그리고 마르크스의 주체는 객체를 뭐 인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유물론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관념론적인 베이스가 강한 사람이고, 주체는 어떻게 보면은 칸트도 이제 주체가 인간 중심 구성주의의 그 주체가 뭔지 모르고 객체도 뭔지 모른다. 그러나 쓸 수 있는 틀로서 구성주의적인 그런 주체를 상정을 하는 거예요. 소박한 주체지.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형이사학 같은 거 다 지워버리고 윤리학은 남겨놓고, 현대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데 철학과는 거의 그 윤리학 하는 분들이 철학과에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크스의 주체는 이를테면은 실천하는 거, 요 전체 안에 구성주의적인 거지, 안에 주체라고 하는 게 전체 안에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인데 실천해서 바꿔나가는 거.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그 놓여 있는 그 뭐랄까, 이 언어가 됐건 뭐 문화적 관습이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조주의적인 것, 이것도 유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계속 변하는 거야. 그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의해서 사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교양 수준에서 근대의 생각들, 사상들을 가지는, 그나마 주체와 객체를 상식적으로 나눈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객체에 대해서 인식론이 있고, 주체가 존재론을 파고들다가 현타가 이게 다 뭔가. 그 다음에 의미론으로 가는 거예요. 가치론으로. 그래서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남겨봤습니다.